아빠, 저는 그냥 국민연금 최소한만 내고 그 돈으로 차라리 IRP나 연금펀드에 더 넣을래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자녀에게 이런 폭탄 선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나 요즘 젊은 세대의 철없는 투정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자 수많은 데이터가 증명하는 그들 세대의 지극히 합리적인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중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아들과 그런 아들이 너무나도 불안한 아버지를 통해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가 놓치고 있는 노후 준비의 결정적인 허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대 갈등을 넘어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들의 항변은 날카롭고 논리적입니다. 제가 낼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연금 받는 나이는 점점 늦춰지는데 수십 년 뒤에 그걸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믿어요? 이건 온라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불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2030 젊은 직장인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1위는 놀랍게도 상품의 종류나 혜택을 잘 몰라서 로 무려 27.4%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정보만 제대로 주어진다면 언제든 국민연금의 대안을 찾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한 젊은 세대조차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국민연금 외 노후 자산 마련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꼽은 비율은 38%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세액 공제 혜택 이 30%, 단순 목돈 마련 22%로 당장의 이익을 좇는 경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들의 주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불확실한 국가의 약속에 내 미래를 저당 잡히느니 당장 눈에 보이는 세금 혜택을 받고 내 돈은 내가 직접 운용해서 불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나름의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친 파도를 먼저 넘어온 아버지는 압니다. 인생은 단 한 번도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며 투자의 세계에 영원한 성공이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걱정하는 핵심은 아들이 개인연금의 수익률과 세제 혜택이라는 달콤한 장점 뒤에 가려진 치명적인 약점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연금은 국가가 그 지급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투자했는데 수십 년 뒤 아들이 믿었던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가입한 유수의 금융회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파산한다면 그때는 누가 아들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재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평생 지급됩니다.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라는 마지막 선물을 남겨줄 수 있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차가운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돈 이상의 가치입니다. 여기 20년 전 지금의 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박진성 부장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고 그는 국민연금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한 채 당시 유행했던 고수익 보장 개인연금 상품과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에 노후 자금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10년은 그의 선택이 완벽하게 옳아 보였습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통장에 찍히는 두둑한 세금 환급액에 미소가 지어졌고 펀드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명함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코앞에 둔 어느 날 바다 건너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의 모든 계획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가 믿었던 주식형 펀드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고 영원할 것 같던 개인연금 보험사는 부실의 늪에 빠져 약속했던 수익률은커녕 원금 보장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의 은퇴한 손에 남은 것은 무시했던 탓에 월 6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 용돈연금 수준이 국민연금과 회복 불가능한 손실뿐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통장을 보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노후는 높은 수익률이 아닌 절대 망하지 않을 안정성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우리는 박진성 부장님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기초가 없는 노후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누가 맞고 틀리냐의 흑백 논리가 아니라 각 연금이 가진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안타까운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를 칩짓기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비바람과 지진에도 버텨줘야 할 집이 기초공사이자 철근 뼈대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공사 기간이 길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IRP나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은 집이 인테리어와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최고급 대리석으로 꾸밀 수도 있고 실용적인 가구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액공제라는 정부의 인테리어 비용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니 잘만 활용하면 우리 집의 가치를 상상 이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라는 집을 어디서부터 짓고 계신가요? 아들 세대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공사는 건너뛴 채 곧바로 화려한 인테리어부터 시작하려는 것.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튼튼하고 단단한 기초 위에 나만의 멋진 인테리어를 더할 때 비로소 완벽한 나의 노후라는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연한 진리를 자녀에게 어떻게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들과 함께 꼭 점검해 보셔야 할 노후 준비 대화법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녀의 불안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대부터 쌓으셔야 합니다. 내 말이 맞다. 아빠가 봐도 지금 제도가 불합리해 보이는 점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수익률이 아닌 역할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사회보험이고 개인연금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개인저축이라는 근본적인 역할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숫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함께 그려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투자한 개인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 준비한 연금이 먼저 고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더하기 개인연금. 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십시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900만 원까지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은 국가가 개인의 노후 준비를 응원하며 주는 강력한 보너스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안전판을 기본으로 깔고 이 엄청난 보너스를 최대한 활용해 노후 자산을 함께 불려나가는 팀플레이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의 개인연금 올인 선언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등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입니다. 노후 준비를 더 이상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로 미뤄두지 말고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아들과 딸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노후 계획은 뭐니? 어색하고 낯설게 시작된 이 질문 하나가 우리 가족의 10년, 20년 뒤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최선의 대비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걱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단단한 준비를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이 모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